그렇기 때문에 리플이나 스텔라 이런 그 결제에 쓰이는 코인들이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 페이팔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고 합니다.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뭐 어디에서 뭐 이베이 거래액 70%를 대체 전망 나와 뭐 좋은 얘기를 이렇게 일색하죠. 일단은 그 페이팔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게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지난해 2월 달에 발행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리고 보류를 했고, 그리고 올해 초에 페이팔이 다시 한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개발 중단하겠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2차례 정도 안 할게, 못 하겠습니다, 중단하고 보류하고. 그러니까 그 구 페이스북이죠, 메타사가 스테이블 코인 리브라 그거 이제 발행할 때 미국 정부랑 막 투닥투닥 했어. 그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눈치 보다가 이번에 출시한다고 발표를 했죠. 이번에 그러면은 뭐가 좀 달라졌을까? 왜 출시를 할까? 이제 스테이블 코인 전성시대가 정말 오네요. 자, 요것도 또 해지 한번 해지 한 번만 할까? 아프니까. 어금니란다. 사랑니 특집. 응? 코인 이슈가 2년 전에 CBDC 한창 얘기 나올 때 스테이블 코인 다 망한다. 근데 코인 이슈가 뭐라 그랬죠?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 더욱더 커질 겁니다.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확대되면서 CBDC의 가치를 더 빛나게 해줄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스테이블 코인 망하고 비트코인 망한대. CBDC 나오면 쓸모가 없어진대. 경제학 박사분들도 그러더라고요, TV 나와서. 답답해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CBDC의 가치가 늘어나고, 비트코인을 사는 스테이블 코인이 가치가 늘어나는 건 비트코인의 가치도 늘어나는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시대가 오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CBDC 이렇게 뭐라 그럴까, 둘이 같은 거 아닙니까? 결제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그 기능은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현금으로 결제를 하는 것도 있고, 현대카드로 하는 것도 있고, 기업카드로 하는 것도 있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어차피 결제하는 거 똑같은데 이렇게 다양하게 수많은 결제 수단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 그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2년 전에 CBDC 나오면 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을 망할 거라 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이냐면은, 자기가 어떤 음식점에 가가지고 현대카드 페이백 받을 수 있으면 현대카드 결제해. 2차 가서는 기업은행으로 해. 3차 가서는 체크카드로 해. 자기가 그렇게 쓰고 있으면서 비트코인, 정작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이 다양하게 쓰일 줄은 몰라. 편리함? 물건 사기 위해서? 똑같이 결제하는 건 맞지만 용도가 다르죠. 그리고 뭐 성격으로 따지자면 가볍고 무겁고 뭐 진중하고 뭐 이런 것들. 결제 수단은 여러 개가 생길 수밖에 없어. 그건 당연한 거야. 이해되셨나요? 자, 스테이블 코인으로 누가 결제를 한대. 편의점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하면은 할인을 해주겠대. 5% 적립이 된대. 페이백이 된대. CBDC는 그런 게 없어. 그럼 편의점에서 뭘로 결제하죠?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는 거지. 국가가 발행하는 CBDC로 편의점에서 결제하면 혜택을 주겠대.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지. 정부에서 발행하는 화폐인데. 엄연히 스테이블 코인이 하는 역할은 다르다는 겁니다. 무게로 따지면 무겁고 가볍고, 뭐 소매고 도매고,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리플이나 스텔라 이런 그 결제에 쓰이는 코인들이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좋게 보는 이유도 요 이유 중에 하나. 자, 그러면 볼게요. 미국 내에서 페이팔이라던가 이런 뭐 많이들 쓰이는 게 보통 뭐냐면은 젤리라고, 그리고 또 벤모, 그리고 코인이쇼 방금 그 예전에 말씀드렸던 애플페이, 이거 탭투페이,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결제하는 이런 송금망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미국 내 은행에서 은행으로 송금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위프트방도 그렇고 느리고 수수료가 너무 비싸. 그냥 은행을 끼고 결제를 하는 이런 플랫폼들, 결제 이런 페이먼트 시스템이 너무 수수료가 비싸. 그래서 이제 사제라고 표현을 할게요. 젤리, 벤모, 뭐 탭투페이, 페이팔 이런 애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 페이팔 쓰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다. 아, 젤 많이 사용하신다고 비트키님. 젤인가요, 젤린가요? 젤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벤모도 많이 쓴다던데, 페이팔이랑. 수수료가 저렴해. 은행 이런 거 쓰는 거 끼고 하는 거보다. 아, 벤모 쓰신다고? 김민님은? 젤이라고 해요. 전 딱 보고 전 젤리라고 읽었습니다. 젤. 자, 또 무스 또 나오고 또 있어 또. 자, 그럼 다시 돌아와 볼게요. 페이팔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겠대. 근데 여기서 웃깁니다. 여기서 어떤 생태계로 출시를 하냐면 네트워크가 이더리움 생태계야. ERC20. 왜 하필 이더리움에서 출시를 했을까? 속도도 느리고 수수료도 비싼데. 물론 지분 증명 넘어갔다 하더라도 지금 얘네들 다른 애들 뭐 폴리곤이나 이런 애들에 비하면 느리죠. 수수료도 비싸고. 바이낸스를 막기 위해? 그게 왜 그렇죠? 바이낸스를 막기 위해. 가장 활성화? 미국이 이더를 잡겠다?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발행을 하는데 가장 많은 사용처. 영상 이제 다 보시면 마지막에 이제 이유가 나옵니다. 일단은 가장 접근성이 제일 좋겠죠. 자, 우리나라 한국에 수많은 이런 코인 플랫폼들이 처음에 클레이튼으로 출발을 해. 클레이튼으로 출발을 하는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폴리곤으로 바꾸고 이더리움으로 바꾸고. 왜 그러죠 그게? 확장성에 애로사항이 너무 많아. 너무 애로사항이 많아. 외국으로 진출하려 했더니 클레이튼은 이게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폴리곤이나 이런 뭐 리플, 전세계 다양한 생태계로 진출을 해야겠죠. 그럼 페이팔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한다는 건 뭐냐면 얘네들이 만드는 자체 앱에서 나중에 NFT도 팔게끔. NFT 파는데 이더리움 생태계 네트워크로 송금하고 결제한대. 얼마나 편해. 전세계 블록체인 70% 8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메타버스 하겠대. 너무 편하지. 그러면 이더리움 ERC 생태계를 선택했다는 건 얘네들이 NFT든 메타버스든 나중에 추후에 이런 다양한 생태계 접근성을 생각했을 때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더욱더 확장성도 높아질 거고. 이해되셨나요?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거야. 자, 그럼 코인이슈님, 얘네가 메타는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 못했는데 얘네들은 뭐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큰가요? 어떨 것 같나요? 우리 코인이슈 가족분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얘네들 출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아, 미국 교회에서는 젤로 헌금도 받는다고? 야, 요새 이런다니까. 교회 가가지고 젤로 헌금 받아. 나중에는 이제 우리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있죠. 헌금 내죠. 그 절 가면은 절에 뭐였지? 그 돈 낼 때 코인으로 내는 겁니다. 코인으로 내는 거예요. 국가 승인 받은 것 같은데 뭐 받았다 뭐 안 받았다 이건 따로 아직 안 나왔어요. 오피셜이 안 나왔습니다. 시주? 시주. 자, 얘네들이 지금 팍소스라고 그 바이낸스 BUSD 발행한 애들, 얘네들이 PYUSD 발행을 맡았습니다. 근데 여기 그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에 들어가는 기능이 뭐냐면 만약에 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아니면 정부에서 야 너네 이거 자금 이체된 거 100만 달러 좀 이상하다 한번 열어볼게. 그럼 열어본과 동시에 만약에 너네 이거 해킹된 자금이네, 탈세 자금이야, 테러에 이용된 자금이네, 다시 동결하거나 압수할래.
원래 블록체인 생태계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불가능했는데 요게 됐어. 이걸 우리가 코인 생태계 그 언어로 뭐 콜백, 뭐 은행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 쓰는 은행들 있죠. 은행에서 만약에 송금 그 계좌를 잘못 입력해서 다른 사람한테 보냈어. 그거 동결할 수 있어요. 다시 백할 수 있는 겁니다. 전화해가지고 묶어 놓을 수 있어요. 근데 블록체인은 그런 게 없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우리 예전에 해킹을 한번 당했었는데 그거를 동결하자 아니면 다시 뭐 만들자, 그렇게 해서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이 나눠진 겁니다. 롤백. 근데 이 롤백 기능, 뭐 동결부터 해제, 잔액 삭제,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우리 은행들이 쓸 수 있는 이런 기능들, 이런 것들이 다 탑재가 된 상태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돼. 그럼 이거 우리가 뭐 코인은 탈중앙화다 이런 얘기들 하죠. 페이팔이 만들어 그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탈중앙화에 가깝다 아니면 중앙화에 가깝다? 어디에 더 가까울까? 코인이슈가 이런 말씀 드렸죠. 코인이슈님, 비트코인은 2007년도 리먼 사태 때 은행들 못 믿어가지고 비트코인 만들어진 거예요. 사토시 뭐 나카모토인가 나카토모인가. 그래서 비트코인은 탈중앙화예요. 코인쇼 뭐라고 말씀드렸죠? 비트코인은 탈중앙화가 아닙니다. 탈중앙화면 성공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같이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정부에서 거래를 못하겠고, 정부 거래를 못하게끔 막을 거고, 정부가 들여다볼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마약 사고, 범죄, 무엇이든 뭐 해주세요, 심부름 센터, 그리고 탈세하고, 그런데 사용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화된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탈중앙화된 성격을 같이 가지면 그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중앙화에 가깝다는 겁니다. 페이팔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쉽게 말해서 연준이 됐던 미국 재무부가 됐던 우리 규제 통제 따라, 그렇게 설계가 됐다는 거예요. 아마 이게 뉴욕 금융 감독국한테 승인을 받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승인받을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은 승인받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코인이슈 개인적인 생각은. 아직 뭐 발행이 됐고 승인을 받았다 이런 얘기는 없는데 발행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코인이슈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는 왜 시중에 나올 수 있을 것 같냐? 자, 또 이러려고 또 우리 코인이슈 방송 보시지. 지금 보고 계시는 공문은 뭐냐면 8월 8일 페이팔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 그 기사 나오고 그 다음날, 실제로 연준, 미국의 중앙은행입니다. 연준에서 발표된 공문입니다. 이거를 한 5번 반복해서 읽었어요. 반복해서 읽었고 분석을 했더니 이 한 장의 글에서 코인이슈가 그동안 3년 동안 왜 비트코인을 사야 되고 비트코인을 사서 어떻게 돈을 늘리고 돈을 벌고 얘기했던 것들이 다 들어있어. 이 한 장 한 페이지. 그만큼 설레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연준에서 어떤 공문을 내려왔냐면, 이게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 출시합니다 그날 발표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날입니다. 자, 여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우리 기사화도 돼 있어. 자, 연준 암호화폐 감독 강화, 승인 받아라,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의 대응. 자, 연준이 암호화폐 시장의 감독을 강화하겠대. 우리한테 앞으로 승인 받아라 라는 기사입니다. 요 공문이. 자, 이것 다 기사만 봤을 때 이거 어떤 글인 것 같아요? 어떤 성격의 기사인 것 같나요? 이거 딱 봤을 때 중앙화, 규제, 매파, 부정적 다 맞습니다. 야, 너네 암호화폐 시장 우리 연준한테 승인 받아. 규제 세게 할 거야, 빡세게 할 거야, 매파적으로 할 거야, 중앙화 할 거야. 딱 이 기사만 봤을 때는 또 저놈들, 또 미국 중앙은행들 또 사부작대네, 또 규제 들어가네, 또 우리 암호화폐 시장 안 좋겠네, 관리 들어가네.
폭락 나오겠네. 이 기사가 이거 토대로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이 진짜 실제로 연준에서 나온 공문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소름 돋을 준비 되셨죠? 자, 보세요. 연준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앞으로 은행이 암호화폐를 보관하고, 그리고 코인을 담보로 대출도 해주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달러 기반화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유통까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은행이 하겠다. 은행이 하겠다. 라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고, 그리고 그 은행이 아니어도 은행이 아닌 비은행이 같이 협력을 해서 은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가능하게끔 하겠다. 대신 우리한테 허락 맡아. 우리한테 규제 맡아. 자, 마지막에 했던 내용 누구 얘기죠? 비은행과 은행이 아닌 업체 같이 협력해서 제공하래. 누구 얘기죠? 누구 얘기인가요? 거래소? 페이팔 은행인가요? 은행 아니죠. 비은행과 은행을 끼고 같이 협력해서 서비스를 제공해래.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 누구랑 그 협력된 이제 은행 나오면 이제 나올 겁니다.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앞으로 지네 미국에 있는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이며 보관부터 담보 대출까지 지네들이 다 하겠대. 자, 담보 대출 무슨 뜻인가요? 담보 대출 뭐죠? 코인을 죄송합니다. 코인을 담보로 맡겨놓고 대출을 해주겠대. 대출해주면 뭐 해줘야 돼요? 이자 받아야지. 예금하면 이자 주고. 자,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1년은 아직 안 됐죠. 작년 10월 11월 달에 블록파이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 인수할 때 누가 인수전에 참여를 했죠? 블록파이가 누구냐면 암호화폐를 담보로 대출도 해주고 예치를 해주면 이자를 주는 암호화폐 담보 플랫폼입니다. 코인 담보 플랫폼이야. 블록파이 인수전에 누가 참여했어요? 골드만삭스가 암호화폐 그 블록파이 인수해가지고 야 진짜 이젠 미국의 기존 금융권들이 진짜 인수전에 참여한다. 기억나시면 1번 블록파이. 골드만삭스는 몰랐을까? 그렇게 위험하고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 위험하다, 디파이 위험하다 그랬던 골드만삭스가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하겠대. 쉽게 말해서 디파이 분야까지 미국 내 은행들이 앞으로 도맡아서 하겠대. 골드만삭스가 블록파이 인수하려고 했던 이유 이제 좀 이해되시나요? 요거 공문이 떴어. 그러면 페이팔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미국 내 은행과 같이 협력을 해서 어떻게 한다? 애플과 골드만삭스가 애플 통장을 만들어서 3개월 만에 13조 원을 끌어모았듯이 우리도 할래. PYUSD 요거 스테이블코인 발행해서 어떤 은행이랑 해가지고 스테이블코인 발행해서 자금 끌어모을래. 그거 하겠다는 겁니다. 코인 이슈가 비트코인 평생 갖고 가야 될지 샀다 팔았다 해야 될지 고민 한번 해보셔라. 왜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유 중에 하나, 제일 큰 거. 이거는 방송 그냥 하면서 3년 동안 수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어. 앞으로 비트코인만 갖고 있으면 건물주보다 나아.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집 앞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국민은행, 농협, 기업 이런 시중 1금융권 은행들 가가지고 대출 창구 딱 있어. 이 얘기만 수십 번 했어. 대출 창구 딱 가가지고 코인 이슈 방송 보면서 비트코인 모았어요. 아 그러세요? 이번에 3.4%짜리 뭐 6%짜리 7%짜리 예금 상품이 있는데 비트코인 맡기시겠어요? 2개만 맡길게요.
이자 따박따박 맡으면서 어떻게 돼요? 받으면서 이자놀이 하는 겁니다. 나가는 비용이 있나요? 지출 비용이 있나요? 비트코인 갖고 있는데. 물론 나중에 뭐 재산세라던가 이런 것도 낼 수는 있겠죠. 보유세, 건물 보유세처럼 이런 것도 낼 수도 있겠죠. 자산으로 친다고 하면은. 건물주보다 나아. 거짓말 같죠. 3년 전부터 말씀드렸던 요게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코인이슈님, 은행은 우리가 맡긴 비트코인을 갖고 그거 갖고 뭐 하나요? 뭐 할까? 자, 한번 응용 한번 해볼게요.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이 우리한테 비트코인을 받았어. 코인이슈 같은 100명, 1000명이 맡겼어. 그 비트코인으로 뭐를 해요? 뭐를 할까? 대출을 해줘. 누구한테? 대출을 해줘야지. 우리가 예금했으니까 은행은 대출해서 이자를 받아야겠지. 누구한테 대출해줘요? 누가 비트코인을 대출받을까? 기관, 기업, 누구, 어떤 기업? 블랙록. 자,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 요청했습니다. 상장해달래. 근데 그 현물 ETF 상품이 승인이 되려면 비트코인을 현물로 갖고 있어야 돼. 그만큼. 자, 근데 블랙록이 부족하네? 예를 들어서 블랙록이 비트코인 상품을 냈는데 너무 장사가 잘 돼. 야, 우리 뱅가드도 한번 해볼까? 근데 뱅가드 비트코인 현물이 부족해. 그럼 누구한테 빌려요? 국민은행, 농협은행 가서 어떻게 해요? 우리 비트코인 좀 빌려줘. 아, 그래요? 그럼 우리 비트코인 빌려줄게요. 대출 이자는 4%입니다. 근데 우리가 은행에 맡겼을 땐 예금 이자가 어때요? 3%입니다. 그럼 3%와 4% 사이에 예대 마진을 먹는 게 누구다? 은행입니다. 어렵나요? 어려운가요? 현물 ETF 상품은 아니어도 비트코인 관련 상품을 판대. 자, 코인이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빚내서까지 자기네 주식을 팔아서까지 비트코인을 사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걔네가 지금은 무식하게 비트코인을 팔지만 나중엔 어떻게 된다? 걔네가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은행이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다양한 상품들을 팔고 나중에는 대출까지 빌려주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미쳤다고 자기 주식 팔아가면서 비트코인을 사는 이유를? 왜 블랙록이 걔네 1대 주주인지? 앞으로 그거 하겠다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 해서 너네 만들어라. 대신 우리 연준한테 허락만 맡아. 그리고 디파이 플랫폼도 얘네들 우리 미국 은행들이 할 거야.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연준에서 이렇게 공문까지 떨어졌는데 아직도 위험하고 뭐 아직도 뭐 늦었고 멀었고 불안하고 생각만 하실 건가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앞으로 이제 우리한테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연준에서 너네 은행들이 디파이 해, 코인 담보대출 해 라고 했다고 하면은 이제 은행들이 담보대출을 하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하우스분들한테 물어볼게요. 미국 멜론은행에서 만든 디파이에다가 예치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냥 지금 코인 생태계에서 코인 기업이 만든 디파이 플랫폼에 예치를 하실 건가요? 어디에다 예치를 하실 건가요? 당연히 안전한 미국 멜론은행에서 해야겠죠. 이자를 조금 주더라도.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지금 현존하는 디파이 플랫폼들은 멜론은행한테 뺏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매력이 있어야겠지. 메리트가 있어야겠지. 이자를 고이율로 때려버려. 스테이킹도 막 해지할 수 있게끔 막 이런 다양한 기능들 매력적으로 해버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디파이 플랫폼들이 고이율로 때렸을 때, 담보대출도 막 끌어당겼을 때,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터질 때쯤에 어떻게 된다? 손바꿈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작년 10월, 11월 달에 FTX 거래소 무너졌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작년 3월 달, 5월 달에 루나 폭락 사태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셨나요? 디파이. 기존에 있는 현존하는 디파이 섹터를 어떤 식으로 흡수를 할 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디파이가 됐던 뭐가 됐던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고, 우리가 왜 비트코인을 차곡차곡 모아가야 되는지. 그냥 유튜브 방송 틀면은 뭐 차트 틀어놓고 무슨 되도 않는 거 막 지금 거래량이 어떻고 뭐 1차 쏩니다 얼마에 사고 얼마 매수하고 알트코인 10개 딱 불러놓고 회원 그 시그널이래. 회원 가입해가지고 시그널 준대. 10개 중에 2개 상승하면 그거 맞았대. 그게 투자입니까? 그게 비트코인 투자 맞나요? 대놓고 싶습니다. 주식이 됐던 비트코인이 됐던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안 할 거면 안 하느니만 못해. 내 소중한 자산, 피땀 흘려서 번 돈, 내 자식들, 내 부모님 경제적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해드리고 싶으면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잘못된 투자 방법, 잘못된 생각 갖고 있는 거, 남자들 40대 넘어가면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고집 엄청 세. 누가 봐도 A인데 B라고 하면 B라 그냥 계속해. 우겨 그냥 계속. 그거부터 고치셔야 됩니다. 본인이 투자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바뀌려면 본인부터 바뀌어야 돼. 생각부터 바뀌어야 돼. 이해되셨나요? 내가 왜 비트코인을 모아야 되는지, 앞으로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꼭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항상 몇 번의 기회가 존재한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는 그때가 기회인지 모른다.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가질 수 있을 것. 코인 이슈 딱 끝.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